한국과 일본의 세시 풍속.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국과 일본의 세시 풍속에 대해서 알아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세시 풍속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설날과 일본의 오쇼가츠의 세시 풍속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한국의 설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설날이 되면 모두 일찍 일어나 새 옷으로 갈아입고 차례를 지내고 난 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새해 첫 인사를 드리는 세배를 해요. 세배 후 술과 음식을 내어놓거나 술을 못 마시는 아이들에게는 약간의 돈 또는 떡과 과일을 주었는데요. 이때 받은 돈을 우리는 세뱃돈이라고 하죠. 일본에서도 오도시다마라고 우리나라나 중국에서처럼 세뱃돈을 주는 풍습이 있어요. 새해를 기념하는 축하의 선물로 도시가미 사마라는 신에게 새해에 공양했던 떡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새해 첫 인사인 세배 외에도 우리나라는 설날 아침에 벽에 복조리를 걸어두는 풍습도 있었어요. 복조리는 쌀을 이는 도구인데요. 예로부터 사람들은 복조리가 복을 불러올 것이라고 믿어서 새해에 많은 복을 받고 싶어서 복조리를 걸어 놓았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복조리처럼 일본에는 가도마스라는 의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도마스란 무엇일까요? 가도마스는 새해 첫날 일본인들 집 현관이나 문 앞에 세워놓는 장식을 말해요. 문 앞에 양측에 두 개를 놓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메마스, 왼쪽에 있는 것을 오마스라고 불러요. 가도마스를 문 앞에 세워놓는 이유는 도시가미 사마라는 신이 이 장식을 보고 강림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설날에는 민속놀이인 윷놀이를 즐기기도 하였는데요. 편을 나눈 뒤 교대로 4개의 윷가락을 던져 도, 개, 걸, 윷, 모의 끝수에 따라 4개의 말이 말판을 모두 빠져나오면 이기는 놀이입니다. 그 외에도 설날에 즐긴 놀이로는 팽이치기, 널뛰기, 딱지치기 등이 있어요. 일본에서도 정월이 되면 카드를 갖고 하는 카루타와 우리나라의 팽이치기와 같은 코마마와시, 나무로 만든 라켓으로 공을 쳐서 주고받는 하네치키를 즐겼다고 합니다. 설날 아침에 먹는 떡국을 먹는 것도 한국의 고유 풍속인데요. 설날 아침에 먹는 떡국을 나이떡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새해 첫날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1살 더 먹게 된다고 여겼다고 하네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맑은 장국이나 된장국에 떡을 넣고 끓인 오조니를 먹어요. 그러나 한국의 떡국과는 재료와 조리법의 차이가 달라 같은 음식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데요. 국물에 넣는 재료나 끓이는 방법이 지방이나 집안마다 다르고 특색이 있지만 크게 관동식, 관서식으로 나눈다고 해요. 다음으로 음력 5월 5일로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의식인 다노를 들 수 있는데요. 일본의 다노는 단고노 세쿠로 남자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노의 창포라는 식물을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았어요. 그렇게 하면 머리카락도 잘 안 빠지고 나쁜 귀신을 몰아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고대에는 매년 5번째 달을 사악한 달로 여겨 불길하고 불결한 것을 제거하기 위한 정화의식이 있었어요. 바로 창포탕 목욕인데요. 일본의 단오인 단고노 세쿠 때 붓꽃잎을 넣은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창포탕 목욕은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악귀를 쫓아내는 것으로 일본인들은 믿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오의 가장 대표적인 놀이로는 씨름을 들 수 있어요. 씨름은 농경사회에서 치르던 것으로 두 사람이 삿바나 바지의 허리춤을 잡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놀이로 현재까지 전해져서 스포츠 경기의 한 종류로 발전하였어요. 씨름에 참가한 선수는 자신의 명예와 고장의 이름을 걸고 참가하였고 이때 우승자에게는 천하장사의 호칭과 함께 상으로 황소를 수여하였습니다. 단오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쑥떡을 들 수 있는데요. 쑥은 단오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약재이자 음식 재료라고 해요. 특히 단오 즈음에 수확하는 쑥의 맛과 향이 1년 중 가장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 쑥을 가지고 다노에는 쑥떡이나 망개떡, 수리치떡을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일본의 단고노세쿠에는 가시와모치라는 떡을 먹는다고 해요. 떡갈나무 잎에 싼 팥소를 넣은 찰떡인데 이걸 먹으면 가문의 대가 끊이지 않고 번영할 것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추석은 설날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한국 명절인데요. 일본에서도 우리의 추석과 같은 일본의 오봉이 있습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다른 말로는 한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추석과 관련된 대표적인 의례로는 벌초와 성묘가 있는데 이를 통해 조상에게 효와 도리를 다하는 행위라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의 추석처럼 일본의 오봉은 조상을 모시기 위해 제사를 지낸다는 점에서는 한국의 추석과 같지만 조상을 불러들였다가 내보내는 의식이 며칠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봉오돌이라고 조상의 영혼이 이승으로 돌아온 것을 공양하기 위해 춤을 추는 풍속이 존재합니다. 추석의 대표적 의례로는 벌초와 성묘가 있는데요. 벌초란 추석 전에 조상의 묘를 찾아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잡초를 베는 풍속인데요. 벌초를 하는 것이 조상에 대해 효와 도리를 다하는 행위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추석 날에는 조상의 묘를 찾아가 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을 준비하는 등 새로 수확한 곡식을 조상에게 먼저 바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봉오도리는 8월 16일 저녁에 남녀노소가 모두 모여 춤을 추는 의례입니다. 조상들의 영혼과 후손이 즐겁게 춤을 춘다는 의미로 점차 행사나 축제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필이나 북을 사용하는 악기가 추가되고 복장을 갖추게 되었으며 에도 시대부터는 노래가 더해지는 등 오락성이 풍부한 행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을 대표하는 떡은 바로 송편이에요. 맵쌀 가루를 반죽하여 꿀, 밤, 깨, 콩, 대추, 녹두, 고구마, 계피가루 등을 넣고 빚어 솔잎을 깔고 찌는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송편의 모양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반달 모양으로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시집을 잘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예쁜 자식이 태어난다는 속설도 있습니다.